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93호 제6면 기사입니다. 2021년 남양주시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기관 간담회 개최. 남양주시 시장 조광한은 28일 남양주시청 신흥홀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기관 5개소 업무 담당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남양주시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해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서비스 제공기관 사업 운영 현황 공유를 통한 사업 활성화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마련됐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활동지원사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및 휴게 시간 부여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점을 공유하는 계기가 됐다. 남양주시 정순영 장애인복지과장은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 복지 시책 중 장애인과 가장 밀접하고 실제적인 사업이라며 한 해 약 200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활동지원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이 개선돼 복지 체감도가 높아지고 자립생활이 실현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시각장애인 메카 남양주시 시각장애인 통합센터 개소식.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남양주시지회 회장 임재남은 30일 시각장애인의 권익보호, 신속한 이동권 보장, 장애인 쉼터 마련을 위해 전국 최초로 조성된 남양주시 시각장애인 통합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이철영 남양주시의회 의장,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김진식 회장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개소식에서는 시각장애인의 복지 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도 함께 진행됐으며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남양주시지회 회원들이 축하 공연으로 우쿨렐레, 트럼펫, 국악 한마당 등을 준비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남양주시지회는 시각장애인 통합센터 조성에 도움을 준 조광한 시장과 이철영 의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려 했으나 조 시장이 감사패 제작 비용을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하며 남양주시복지재단에 30만 원을 기부하는 것으로 감사패를 대신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남양주시 시각장애인 통합센터는 사회적 약자 배려에 동참하고 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나눔에 솔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경기북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추진하고 있는 정기 나눔 참여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며 기부를 약속해 남양주 2호 착한 일터로 선정되기도 했다. 조광한 시장은 축사를 통해 남양주시 시각장애인 통합센터 개소식을 함께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새롭게 마련된 공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라며 장애인들의 얼굴에 항상 행복한 웃음이 끊이지 않도록 장애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남양주시지회 임재남 회장은 시각장애인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시각장애인 통합센터를 개소하게 돼 정말 기쁘다. 시각장애인 통합센터 조성을 위해 도움을 주신 시장님 이하 모든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린다. 라며 시각장애인들이 한번 왔다 가면 매일 오고 싶어지는 편안하고 쾌적한 내 집 같은 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 금곡동에 소재한 남양주시 시각장애인 통합센터는 연면적 394 규모로 조성됐으며 지난 3월 착공돼 5월 24일 준공됐다. 시각장애인 통합센터에는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특수경로당, 쉼터,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 등이 입주해 있다. 남양주시 시각장애인 통합센터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들을 하나의 공간에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시각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한 의견 청취 및 공유, 편안하고 쾌적한 쉼터 제공, 일상생활 이동 편의 제공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제2회 앵컷 만화 공모전 개최.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오는 7월 1일부터 아동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제2회 앵컷 만화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앵컷 만화 공모전은 지난해 코로나19로 달라진 우리들의 일상을 주제로 처음 개최됐으며 올해에는 전하지 못했던 나의 마음을 주제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공모전은 가족, 친구, 혹은 나 자신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만화, 최소 4컷 이상로 풀어내 자신이 담아두고 있던 이야기를 표현하며 나를 들여다보자는 취지로 기획됐으며 남양주시 관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아동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만화라는 매체로 공모전을 개최해 청소년들이 정신건강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길 바란다라며 방학 동안 진행되는 공모전에 아동 청소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앵컷 만화 공모전에 참여를 원하는 아동 청소년은 원본을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되며 원본을 스캔해 PDF 혹은 JPEG 파일을 메일로 제출해도 된다.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양주 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책 GTX-B 489호선으로 나타나. 남양주시 시장 조광한은 1일 시책 선호도 설문조사 이벤트 남양주 내가 너를 좋아하는 이유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시는 시민들의 시책 선호도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시정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식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설문조사 남양주 내가 너를 좋아하는 이유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교통 및 통신 공간 환경 복지 4개 분야의 12개 시책 사업 중 가장 선호하는 사업 1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총 4,808명의 시민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시에 따르면 1번지 775명이 투표한 새로운 도시 철도 GTX-B 489호선이 남양주에 옵니다. 가 1위로 선정됐으며 수도권 전역을 1시간 내에 연결하는 철도 교통 혁신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이어 주요 시정 소식과 코로나19 현황 등의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한 내 손의 남양주 580명, 가 2위를 차지했으며 시민들이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복합문화공간 정약용도서관 500명, 이 그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4위 청학밸리 리조트 5위 아이스팩, 나이스팩, 6위 땡큐앤드 트롤리버스 7위 남양주시 복지재단 앤드 북부장애인 복지관 출범 8위 이석영 뉴미디어 도서관 9위 리멤버 1910 앤드 이석영 광장 10위 청소년 스마트 기기 지원 사업 11위 이석영 신흥상회 12위 조안면 상수원 중첩 규제 개선이 차례로 이름을 올렸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그간 남양주가 펼쳐온 교통 환경 공간 혁신 시책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생활 공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다. 동두천시 장애인 생활 밀착형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본격화. 동두천시가 장애인을 위한 생활 밀착형 체육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건축 설계 및 사전행정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여 7월에 착공 예정이며 준공은 내년 12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180억 원이 투입되는 경기도 지역균형 발전 사업으로 장애인 종합복지관 인근인 상패동 55번지 1원에 건립되며 건축 연면적 4,29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이며 체육관, 농구, 배드민턴, 체력단련실, 수중치료실, 다목적실 등이 들어선다. 시 관계자는 반다비 체육센터가 준공되면 지역 장애인의 건강 증진 및 여가활동 등 장애인 복지 실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동두천시 평생교육원, 성인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도예 프로그램 운영. 동두천시 평생교육원은 오는 7월 5일부터 도란도란 북카페 및 아주 작은 박물관에서 성인발달장애인 8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도예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7월 5일부터 8월 6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진행되며 생활도자, 화분 디자인 등 발달장애인의 집중력 및 자립심 향상을 목표로 경기도 발달장애인 도예 프로그램 매뉴얼 아름도자에 기반하여 운영된다. 도예는 발달장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을 즉각적으로 결과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여 심리 및 작업 기능에 긍정적인 도움을 주고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평생교육 활동이다. 장화자 평생교육원장은 이번 도예 프로그램이 발달장애인의 자립심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평생교육원은 문화예술, 인문교양 등 동두천시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두천시 공무원, 장애인식 개선 교육으로 영화 학교 가는 길 관람. 동두천시는 지난 17일과 18일 시청 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영화 학교 가는 길 관람을 관내 동광극장에서 실시했다. 영화 학교 가는 길은 발달장애인 특수학교 건립을 위한 장애인 부모들의 노력을 담은 다큐멘터리로 장애 학생과 가족의 삶을 알려 비장애인에게도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영화이다. 동두천시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으로 영화를 상영했고 기획, 예산, 도로교통, 일반 민원 등 다양한 분야의 공무원이 영화를 관람해 앞으로 동두천 시정에도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용덕 시장은 지난 6월 1일 동두천시 장애인 부모연대와 함께 영화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장애인과 함께 사는 동두천시를 만들도록 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영회를 추가로 개최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권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